6.3 지방선거가 2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민의힘의 대구시장 공천 작업은 극심한 내홍 속에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김부겸 전 총리의 출마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황상현 기자가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과 함께 이 소식 분석해드립니다. 6.3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지만 국민의힘 대구시장 공천 작업은 극심한 내용 속으로 빠져드는 모습입니다.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대구시장에 출마한 현역 중진 의원들을 향해서 공개적으로 용퇴를 촉구했습니다. 표수장님 어떻게 보세요? 대혼란,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대구시장 경우에도 지금 중진 용퇴 이야기는 나옵니다만 설전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충돌입니다. 그래서 갈등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데 분명한 기준과 원칙, 우리 방송에서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명확치 않다라는 거죠. 그런 만큼 앞으로 이 파장과 갈등은 더 확산될 수밖에는 없어 보입니다. 연장선상에서 대구시장 후보가 아닌 대구 지역 의원들이 장동혁 대표와 면담을 가졌어요. 그리고 낙하산 공천 안 된다, 시간을 좀 갖자고 했는데 이 부산처럼 경선으로 갈까요? 저는 조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걸 강행했을 때의 그 파장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그건 장동혁 대표가 정권을 줬다고는 하지만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의 이 공천 방향이 설득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은 오히려 경쟁하는 정당에 더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또 이 지방선거 끝나고 난 이후에도 후유증, 여진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동혁 대표로서도 조정하는 부분을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김부겸 전 총리가 대구시장 출마를 다음 주 공식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구시장 선거판이 전국적 이목을 모으겠죠? 요동칠 수밖에 없죠. 또 김부겸 전 총리로서는 반사 이익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고 국민의힘 이 경선으로부터 또 이탈자가 생기게 되면 2파전이 아니라 3파전 또 4파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설사 만족하는 이 당선의 결과가 오지 않더라도 본인이 이렇게 민주당의 요구에 또 기여했다. 그 부분이 나중에 또 총선 대선 갔을 때 김부겸 전 총리의 자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출마 가능성은 시시각각 신압으로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세훈 서울시장 얘기를 좀 해볼게요. 결국 국민의힘 공천을 신청했어요. 공관위는 당초에는 이른바 한국 시리즈를 도입한다고 했었는데 다른 방법을 찾기로 했다는데 어떤 방식이 될까요? 그래서 뭘 생각할 수 있을까요? 복면가왕, 그렇다면 또 뭐 다른 경쟁할 수 있는 방법, 그렇다 하더라도 현역 시장으로서의 프리미엄은 배제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먹다만 호떡처럼 됐다. 이게 오히려 흥행과 또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되는데 오세훈 시장이 요구했던 사항이 또 받아들여진 건 아니거든요. 저는 정책 대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얼마나 이 정책에 대해서 말 그대로 이 서로 간의 경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경선이 된다면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자, 반면에 한국 시리즈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그 경선은 1차 예비 경선 결과가 이제 발표가 됩니다. 그럼 이제 최후의 1인과 현 이철우 지사와 맞붙게 되는데 통상 이런 경우에 어디가 더 유리하다고 보나요? 현역이 유리한 거죠. 현역 프리미엄을 무시할 수밖에 없고 이철우 지사의 경우에는 당원 50%, 국민 여론조사 50% 그만큼 도민들에게 또 인지의 폭이 또 호감의 폭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신인이 따라잡기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다면 경선을 얼마나 치열하게 또 경쟁할 수 있으며 흥행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 방법이 효과적이었는지 이 부분을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못다한 얘기는 TBC 뉴스 유튜브 채널을 통해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